안녕하세요. 원더걸라이프 송철입니다. 소형 SUV 1위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아 셀토스가 요지부동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국산차 판매량 집계를 보실까요? 기아 셀토스는 국산차 전체 판매량 8위로 소형 SUV 중에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현대 코나 18위, 쉐보레 트렉스 22위, 기아 니로 29위, 르노 XM3가 30위, KGM 티볼리 35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형 SUV의 인기가 식고 있으나 기아 셀토스는 10위권 안쪽 순위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에서 보신 것처럼 소형 SUV는 국내 세그먼트 중 가장 경쟁 차량이 많아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체급이기 때문입니다. 르노의 경우 4월 3일 기준 사명을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 르노 코리아로 변경하고 드디어 태풍의 눈 로고를 버리고 르노의 새로운 2D 로장주 엠블럼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XM3는 르노 아르카나로 이름까지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르노의 경우 프랑스 대표 자동차 브랜드답게 소형차급 만들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형 해치백과 소형 SUV 제작의 달인이라는 소리인데요. 르노의 대표 소형 SUV는 르노 캡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QM3라는 이름으로 2013년 출시해 18.5km의 높은 공인연비를 바탕으로 당시 기사를 보시면 7분 만에 1차 수입 물량 1000대가 완판되기도 했었던 인기 차량입니다. 그 후에 2020년에 르노 캡처 풀체인지가 나오면서 국내 차명도 QM3에서 르노 캡처로 변경을 했죠. 하지만 시작가 2,465만원, 가솔린 트림 2가지, 디젤 트림 2가지로 선택의 폭이 좁은 데다 비슷한 시기 출시한 XM3가 더 큰 사이즈와 디자인 호평, 거기에 시작가 1,71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해 르노 캡처는 22년부로 국내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 르노 캡처가 절치부심하여 부분 변경을 발표했는데요. 면면을 살펴보니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르노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면 국내 출시도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신형 르노 캡처의 특징 3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르노 디자인으로 변경된 전면부 모습입니다. 기존 르노 차량들은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날개를 펼치듯 헤드라이트와 이어지고 C자형 데일라이트로 마무리하는 전면부 디자인 공식이 있었죠. XM3, QM6, 르노 캡처까지 패밀리 룩인 점도 좋고 지금 보아도 안정적인 디자인은 좋았지만 비슷한 모양을 다양한 차종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니 식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형 르노 캡처는 최근 국내 출시를 확정한 전기차 르노 세닉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존보다 얇고 길어졌으며 새로운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위쪽은 블랙 패널 위에 로고가 퍼져나가는 형상을 새겨 넣었고 아래쪽은 차체 색상을 바탕으로 역시 로고가 퍼져나가는 형상을 입체 패턴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데일라이트의 경우 기존엔 헤드라이트에 통합된 C자형 모양으로 패밀리 룩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헤드라이트와 별도로 하단에 위치시키고 로장주 로고를 반으로 가른 형상인 하프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르노 세닉의 데일라이트와 모양이 흡사하죠. 이 데일라이트 형상이 르노의 차세대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이지만 완전히 바뀐 전면부 디자인으로 인해 앞에서 보면 풀체인지 모델로 보일 정도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 테마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직병렬 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 국내 기준 1.3 가솔린 터보와 1.5 디젤 모델을 도입했었는데 최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캡처 하이브리드의 경우 XM3 하이브리드, 아니 이제는 이름을 바꾼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르카나의 경우도 국내 기준 이번에 이름을 변경하면서 1.3 터보는 단 한 개의 트림으로 축소하면서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캡처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르노는 현대차 그룹과는 달리 2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선보였죠. 이를 통해 도심에서 최대 80%까지 EV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멀티모드 클러치리스 기어박스를 통해 경쟁사 하이브리드보다 더 부드럽게 모터와 엔진 사이 구동 전환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죠. 거기에 추가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eSave 기능인데 배터리 충전량을 최소 40% 이상 유지시켜 EV 모드 시간을 늘려주고 오르막 등 큰 힘이 필요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국내 기준 르노 아르카나의 복합연비는 17.4km/L이지만 실연비는 20km도 쉽게 나온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을 보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르노 캡처 하이브리드의 실연비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르노 캡처의 특징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적용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답게 기존 모델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B세그먼트 SUV 중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11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안드로이드 오토는 경쟁 차량도 되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폰 OS를 미러링하는 형태로 구글이 개발한 간단한 몇 가지 기능만 구현한 것이죠.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 차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
전체를 직접 통제하는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형 르노 캡처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11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맵은 물론 50개 이상의 구글 앱을 스마트폰 없이 차량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높은 디자인 완성도 때문인지 측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인데요. 측면은 17인치 휠의 새로운 디자인 정도가 추가되었고 후면부의 경우는 새로운 로고로 바뀌긴 했지만 테일램프의 그래픽 변경 범위가 워낙 적어 기존 모델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디자인 완성도가 높고 국내에서는 기존 모델이 많이 판매되지 않아 아직은 식상한 디자인은 아니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르노 세닉을 닮은 완전히 새로워진 전면부와 실연비 20km를 쉽게 기록해내는 보강된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적용,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12 적용까지 페이스리프트이지만 많은 부분이 변경된 신형 르노 캡처, 국내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좋은 가격으로 다시 도입된다면 이제는 좋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르노 캡처 새로운 디자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르노의 경우는 400만원 가격을 인하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비롯 QM6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의 특판 차량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인기가 높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합리적인 장기 렌트 견적 등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 신차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빠른 출고 차량, 할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철이었습니다.